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야구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야구 좋아하는데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야구장에 가서 경기 많이 보실 텐데 경기장에 가서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열띤 응원 대결이잖아요. 뭐 응원가도 부르고 홈런 안타 나오면 뭐 환호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야구장이 바로 집 앞인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이 응원 소리를 원치 않게 들어야 한다면 소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이 이 기아 타이거스 홈구장인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소송이었죠? 네. 우리 부산에 사직구장이 있다면 이 광주에는 기아 타이거스가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이 있는데요. 예. 이 야구장은 2014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 아파트 주민 700여 명이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 주민들은 1인당 약 100만 원씩 총 한 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지난 7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는 원고, 즉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실제로 경기가 열리는 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이고 빛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네. 이런 절차를 법적으로 감정 절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한 결과 이 소음이나 빛공해가 법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패소를 한 거군요.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걸까요? 네, 먼저 재판부는 기아 타이거즈 측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좀 노력을 했다. 네. 이런 점을 일단은 좀 고려를 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응원 당시에 이 스피커 중에 절반 정도만 사용을 했고요. 이마저도 밤 10시가 되면 사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빛공해의 경우에는 야간 경기가 있는 날만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네네. 또 평균적으로 밤 10시 이후면 꺼지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감정을 해봤더니 네. 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인근 주민들이 참을만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 8월에 이 주민들의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는데요. 네네. 아파트 신축 전에 여기 또 원래 무등 야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무등 야구장이 있어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고요. 네네. 그걸 알고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 이미 경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야구 경기라는 것이 매일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 구장이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인 만큼 주민들도 좀 참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재판부는요. 예. 이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스에 대해서 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인근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스피커나 조명 사용을 좀 자제를 하고 네네. 또 방음시설도 더 설치하고 나무도 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하는 노력을 보여달라 이런 취지로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주민들이 야구장 소음과 빛공해로 인해서 참을 한도를 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를 본 건데 야구장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아니면 층간소음 피해로 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네, 그 참을 한도. 네. 옛날식 법률 용어로는 이것을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이 참을 한도를 판단할 때는 네. 각종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음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하고요. 네. 또 이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사정들을 고려를 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네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아무래도 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의 경우는 이 재판부가 감정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소음의 경우는요. 예. 일단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체육시설 등의 소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규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좀 달랐는데요. 네. 이러한 외부 소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에 이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예, 이에 따르면은 이 주거 지역의 경우에 이 소음도는 아침 저녁으로는 60데시벨, 네. 즉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주간, 즉 낮에는 65데시벨 이하. 즉 이것은 통상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되고 야간에는 50데시벨. 네. 즉 조용한 사무실 정도입니다. 50데시벨이면. 예.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인 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에 이 야간을 기준으로 해서 네. 50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예. 피고인 광주시라던가 기아타이거즈 측은 저녁을 기준으로 60데시벨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10데시벨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빛공해의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준으로 하는 이 불쾌 글레어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불쾌 글레어 지수가 36 이상은 되어야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이제 행정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입장이고요. 예예. 피고인 광주시 측은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즉, 이 지수가 36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이보다 더 낮은 22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외국의 경우에 22를 주장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준이 서로 많이 다르네요. 네, 이렇게 기준이 다르다 보니 네. 재판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감정을 해보았더니 이 소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대가 50데시벨은 다 넘어버렸고요. 60데시벨이 넘는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반면 이제 빛공해의 경우에는 이 모든 세대가 불쾌 글레어 지수가 36 이하로 나왔습니다. 즉 소음의 경우에는 기준을 따른다 해도 넘었고요. 네. 빛은 이제 한도 수인 한도 내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를 종합해서 재판부는 이 프로야구 경기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는 이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현재로서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또 앞서 제가 인용한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민법상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애매한데요. 네, 네. 이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기준이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세한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